안녕하세요, 이노사마입니다. 지금 영상에 비 오는 거 보이시죠? 이날이 콩레이가 대만 쪽으로 상륙하고 있는 그날입니다. 원래 순서는 애틀란타에서 대만까지 가고 대만 여행을 하고 이제 대만에서 애틀란타까지 오는 것을 영상을 먼저 올려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대만에서 애틀란타 오는 것을 먼저 올리기로 했어요. 이유는 이번 콩레이가 저에게 너무 큰 선물을 줬거든요. 이 선물을 우리 구독자님과 이제 새로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빨리 공유하고 싶어서 이것을 먼저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스케줄과 콩레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 비행기는 한 오전 10시쯤에 뜨는 비행기였고요. 콩레이는 한 12시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륙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공항을 보니까, 한국 스케줄을 보니까 제가 떠나는 비행기가 거의 마지막 비행기고, 앞에 혹은 뭐 캔슬도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대만에서 시애틀로 가는 비행기다 보니까 큰 비행기잖아요. 그래서 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캔슬을 안 하고 일단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단은 공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얘기를 하다 보니 공항에 도착을 했네요. 저는 공항에 도착해서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공항 웹사이트에서 봤을 때 이미 캔슬된 비행기도 많았고, 그리고 여하튼 제가 가는 비행기가 거의 마지막 비행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부터 사람들이 다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은 캔슬 안 된 비행기들이 좀 큰 비행기들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공항 체크인 카운터로 걸어가는 길을 보면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조금 럭셔리하게 델타1 퍼스트 클래스를 끊었어요. 줄을 바로 쓰진 않고, 뭐 줄이 별로 없네요 이미. 근데 바로 델타1 퍼스트 클래스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대만은 특이하게 원래 그 저희 티켓만 있으면은 그 라운지에 티켓 스캔만 하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델타 라운지도 없고 센츄리온 라운지도 없고 하다 보니 그 차이나에어, 그러니까 그 중화항공 대만 국적 항공사가 이제 스카이팀에어 같은, 그래서 거기 라운지를 주는데,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저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티켓 받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티켓을 받고 집에 간다는 생각에 아주 즐겁게 지금 출국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출국장은 여권을 대고 스캔한 다음에 얼굴 사진 보고 통과시켜줘요. 사람 없이. 입고 갈 때는 사람이 도장을 찍어주는데, 대만은 나갈 때 저렇게 나갑니다. 출국장을 나오면 이제 면세점이 쫙 보이기 시작을 하죠.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윈도우 쇼핑을 좀 했어요. 저 대만 타이페이 공항 면세점이 뭐 보기보다 괜찮았었어요. 그 뭐 브랜드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브랜드들도 많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또 친절하기도 했고, 워낙 인천공항 면세점이 잘 돼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눈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 세계 여러 나라 다녀보면은 확실히 아시아 쪽 면세점, 그리고 유럽 면세점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남미 그리고 미국 면세점은 꽝입니다. 그나마 LA 쪽이 좀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이 대만 타이페이 공항과 인천공항 면세점을 비교를 하면 제일 차이가 나는 거는 천장 높이. 인천공항은 천장이 높으니까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천장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는 이제 중화항공 비즈니스 라운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이제 어떤 브랜드가 있나, 내가 살만한 건 있나 보고 가고 있었는데, 뭐 크게 살 건 없었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여행을 뭐 쇼핑 온 게 아니라, 이제 쓸데없이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뭐 살 것도 없고, 그냥 요즘에는 눈으로 구경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늙어가는지. 제가 대만은 한 15년 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대만 공항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때 라운지 갔었던 것 같은데 기억도 제대로 안 나요. 그래서 그때는 대한항공 뭐 어떻게 타고 갔었는데 그때 기억은 제대로 안 나고, 어쨌든 중화항공, 차이나 에어라인 이제 그 라운지에 처음 가본다는 기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각 나라의 각 도시의 이제 라운지를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에어프랑스 그 샤를 두고 공항에 있는 라운지가 제일 멋졌어요. 첫인상이. 무슨 라운지가 그 명품 부티크 샵 있잖아요. 옷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명품 부티크 샵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먹을 것도 아침에 갔었어요. 근데 보통 라운지가 아침 메뉴, 점심 메뉴, 저녁 메뉴가 틀리거든요. 근데 아침 메뉴부터 확실히 그 미식의 나라답게 메뉴가 좋더라고요. 그 제가 나중에 그 차를 두고 공항에 갈 일 있으면은 라운지 이용편을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저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중화항공 그 차이나 에어라인 그 라운지에 도착을 했네요. 자, 이제 라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Thank you. Please go downstairs. 땡큐. 땡큐. 저는 우선 라운지에 도착하면 자리를 먼저 잡아요. 왜냐하면 주로 혼자 가기 때문에 뭐 누군가 같이 간다면은 야 잠시 자리를 맡아놔 내가 음식 가져올게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혼자 가잖아요. 음식 들고 왔는데 자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자리를 항상 먼저 잡습니다. 자리를 잡고 이제 메뉴를 보러 가요. 무엇을 먹을까 메뉴를 탐색한 다음에 이제 음식을 집어오기 시작을 하죠. 라운지가 지하에 있는데 길쭉하니 뭐 괜찮더라고요. 약간 중국스러운 느낌도 나고. 자리는 한 번 정도 옮겨요. 첫 번째는 음식 가까운데 자리를 잡고 이제 배가 불러지면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저는. 자, 이제 자리를 잡고 음식을 보러 갑니다. 먼저 음식을 스캔을 하고요. 근데 아침 메뉴라 썩 마음에 드는 거 없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만두류, 그러니까 그 슈마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슈마이를 일단 엄청 들고 왔죠. 슈마이를 가져다 놓고 이제 딱 보니까 사람들이 라면 같은 거 먹더라고요. 이건 또 뭐야 하면서 또 라면을 또 찾아봤었어요. 근데 아침부터 라면을 주더라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라면이 아니라 우육면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주더라고요. 중국스럽게. 제 스타일이었어요. 배고팠는데 왜냐면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여기 공항에 왔단 말이에요. 아침 7시에 도착을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그 공항에 왔는데 배가 고프죠. 그래서 이제 막 정신없이 음식을 가져담기 시작을 했죠. 그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중화항공 비즈니스 라운지를 눈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 맛은 상상하시면 되고요. 누를? 저 누들 메뉴판에 이렇게 버튼 한국어로 바뀌어요. 한국어로 바뀌는데 한국어를 누른 다음에 갑자기 또 한문이 나오더라고요. 뭐 잘못됐나 싶어서 아줌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더니 저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 티켓을 뽑아서 기다리면은 이제 라면이 나와 있어요. 저 누들이. 그러면 이제 가져다가 먹으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라운지 갈 일 있으시면은 저처럼 헤매지 마시고 처음부터 당당하게 한국어 누르고 뭐 메뉴 누르면은 또 한자가 나오더라도 그냥 누르십시오. 그리고 사진을 보면은 어떤 라면이 있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사진을 눌러서 결제 버튼 그러면은 티켓이 나오면은 그걸 받아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제가 아까 자리 한번 옮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편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비행기 탑승하러 가는 길이에요. 되게 설렜어요. 집에 간다고. 캔슬 안 되고 가는구나. 자, 이제 라운지를 나오면 또 면세점이 보입니다. 또 면세점을 구경하면서 이제 탑승구로 걸어가요.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겠죠. 공항 가면은 뭐 어디 라운지를 갔다 아니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리고 탑승구 가는 길에 다 면세점 있고 면세점 가면 또 구경하고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같지 않을까요? 가는 길에 또 시계가 보이면 한 번씩 봐주고 또 가방이나 이런 게 보이면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보이면은 한 번씩 또 스탑바에서 구경해 주는 게 사람이 또 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면세점이나 백화점만 가면 물건들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저 좀 자기 좀 데려가라고, 데려가라고. 그래서 맨날 거부하죠. 형, 오빠 돈 없다. 근데 뭐 정말 눈에 또 반짝이면은 또 지갑이 열리겠지만 이번에는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라운지 나와서 메시지 좀 보면서 걸어가는 이 순간부터 기분이 약간 쎄했어요. 왜냐면은 아까 그 티켓팅 할 때 사람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면세점 쪽에. 저는 순간 다 증발됐나? 아니면 다 날아갔나? 아니면은 비행기 다 캔슬됐나? 약간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탑승구로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때부터 약간 기분이 뭔가 좀 느낌이 하여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오더라고요. 오감 아니면 뭐 육감? 하여튼 뭔가 이게 뭔가 발동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 아까 많던 사람들이 그냥 여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뭐 보이지만 제가 처음에 그 출국 심사 끝내고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티켓팅 할 때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티켓팅장 걸어갈 때 보면 사람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약간 복잡해야 되는 공항이 한산한 거예요. 이제 여기는 2층에 이제 또 다른 차이나에어 그 중화항공 라운지입니다. 이 라운지가 제가 이제 거의 노숙을 하게 되는 미래의 라운지가 되는 장소예요. 저희 집 같은 장소. 이걸 이제 프리뷰 아니면 예고편 아니면 복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튼 다음에 대만 오면은 이 라운지에 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라운지가 저희 집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때는 그 탑승구 가는 길에 제가 예전 15년 전에 여기 그 대만에 와봤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여행사 패키지로 온 거였었거든요. 여행사 패키지로 왔을 때 어느 산에 갔는 산골의 그 토종이라기보다는 그 대만 원래 원주민 그런 마을에 갔었어요. 그 원주민과 관련된 걸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반가워서 이제 좀 구경을 좀 했어요. 근데 그때는 막 정신이 없어서 이 사람들 막 춤추고 노래하는데 그걸 녹음하거나 녹화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노래가 아가리 쓰가랴 하면서 하는 노래예요 이게. 근데 그게 제가 죄송합니다 음치여가지고 근데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춤추는데 되게 신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때 그 노래가 이거 녹음해서 벨소리를 하거나 했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근데 그 노래는 지금 들을 수는 없지만 그 부족에 관련된 게 전시되어 있길래 반가워서 좀 찍어봤습니다. 자 이제 게이트에 도착을 했고요. 항상 게이트에 도착을 하면 제대로 찾아왔나 목적지와 항공편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순서 보이시죠? 보라색이 이제 존1, 델타1 퍼스트 클래스, 그 다음에 뭐 다이아몬드 메달리언 순서대로 이제 탑승을 하라고 이제 저 알려주는 번호예요. 게이트에 도착해서 저 목적지 전광판을 보니까 안심해졌어요. 가는구나, 이제 뜨겠구나. 아직 뭐 됐다고 뭐 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조금 기뻤어요. 근데 밖에 보니까 비는 오는데 뭐 이 정도 비는 제가 봤을 때 비행기가 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침에 그 비 보셨죠? 그 육교에서 찍은 영상 보면. 근데 그 정도의 비가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그냥 비행기 충분히 뜰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비행기 뜨고 나면 이제 공항을 폐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저는 이제 델타1 퍼스트 클래스여서 이제 탑승을 좀 일찍 하는 편이었고요. 이제 비행기에 탑승을 하게 되면 저는 왼쪽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좌석이라고 해야 되나? 침대 좌석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저 아저씨가 제 뒤에 있는 그 스티커 보고 약간 놀래면서 유심히 여권을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다이아몬드 메달리언에 제가 다이아몬드 메달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으로 치면 그 밀리언 마일로 하여튼 제가 마일리지만 200만 마일이 있어요. 200만 마일이 있고 그리고 2년 된 여권인데 벌써 여권 보면 새 여권이거든요. 그 새 여권인데 스티커 저렇게 붙어져 있고 젊은 애가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니까 유심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당하는 일이어서 그냥 저는 익숙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삶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탑승을 하면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리 배열이 하나, 둘, 셋, 넷, 4개 되어 있죠. 저는 여기 7J가 제 자리고요. 그래서 자리를 먼저 탁 잡습니다. 뭐 제 자리인데 뭐 그냥 자리를 이제 짐을 이제 놔두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델타1 스위트 자리 모양이 저렇게 생겼고요.
지금 잡고 있는 저게 그 하얀 청 까는 거예요. 그 의자에.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을 때는 그냥 의자인데 저걸 하얀 걸 깔고 이제 침대로 만들면은 이제 침대 쿠션이 되는 거예요, 저게.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게 이제 이불, 덮고 자는 이불. 근데 저기 덮고 자는 이불가 100개가 들어 있는데 저게 웨스틴 호텔에서 쓰는 침대보와 이불이에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저 가져오고 싶은데 못 가져오겠더라고요. 원래 저의 계획은 이제 델타원 이 스위트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오면서 이제 음식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좀 비행기는 이렇게 비행을 즐긴다라고 보여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찍었죠. 저 때까지 계속 떠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있었는데 이제 메뉴판도 받고 저 전광판이라고 해야 되나 모니터는 이제 한글로 바꾸고 유심히 음식이 뭐가 나오나 보고 그 오늘 그 중국 음식 메인 셰프가 제레미 렁이더라고요. 저 사람이 되게 유명한 요리사인데 저 사람이 또 요리를 준비했다고 하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또 그리고 원래 그 어메니티 킷이라고 그러나 그 웰컴 킷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치약들이 있고 양말들이 있고 뭐 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미소니 거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데 하면서 이제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 됐구나 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뭐 아직까지는 계속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단 보시죠. 일단 여기서 뭐 밖에 저렇게 비가 오지만 비행기가 충분히 뜰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비행기가 움직이니까. 그리고 뭐 밖에 비를 보면서 웰컴 드링크 오렌지 주스 보셨죠? 웰컴 드링크도 받고 가는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뜨면은 멋지게 뜨는 모습을 또 촬영을 해야지 하면서 이제 카메라를 계속 준비하면서 있는데 헬로키티 저 에바 항공이 보이더라고요. 저 참 항공사 이쁘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 내용은 비행기가 캔슬되었다입니다. 항상 초유의 사태였어요. 저 지금까지 비행기가 캔슬되면 캔슬되지 앉아가지고 이제 뜰 거 준비하다가 비행기 내리라고 하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지금까지 비행기를 수백 번 탔거든요. 근데 정말 활주로에 가서 움직이다가 내리라고 하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근데 어떡합니까? 내려야지. 힘이 있나요? 이번처럼 비행기에 탔다가 캔슬이 되잖아요. 비행기가. 그러면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절차도 복잡하고. 일단 이민국 절차를 또 밟아야 돼요. 이민국 절차라는 게 제가 항공사에서는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 이민국에서 떠난다고 다 되어 있다가 안 떠났잖아요. 그럼 다시 안 떠났다고 이게 만드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다시 다 서류를 여권 주고 다시 또 서류가 확인된 다음에 가방을 찾아 나와야 돼요. 면세품 산 사람들은 면세품 다 리턴해야 됩니다. 그 절차도 상당히 복잡해요. 저는 그나마 면세품 사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국 심사만 끝내고 빨리 나왔어요. 근데 막상 이제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이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편이 궁금하시면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